부자가 되려면 어떤 집에서 사는지가 정말 중요하다고 하지요. 예로부터 좋은 집에 거주하게 되면 부귀영화를 누리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이러한 장소들을 명당이라고 하는데요. 명당인 집에는 특징이 있고 이런 집에서 계속 살게 되면 나와 내 가족들의 기운을 살려서 원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이런 집에 살고 계시다면 웬만해서는 팔지 마시고 집을 구하시거나 이사를 갈 때에도 꼭 이 조건이 얼마나 맞는지를 확인해 보세요. 특히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집이나 이사를 갈 집의 창밖에 무엇이 보이는지, 그리고 어떤 것이 있어야 하는지가 정말 중요한데요. 요즘 많은 사람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이 환경적인 부분과 함께 집 내부는 특히나 중요합니다. 오늘은 이처럼 창문 밖에 무엇이 보이고 근처에 무엇이 있어야 명당인지, 내 금전운을 살려줄 장소는 어떻게 구별할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들어보셔서 지금 내 현재 상황에서 어떤 집을 구해야 할지, 그리고 지금 집이 얼마나 재물복을 부르는 집인지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큰 힘이 됩니다. 집을 구하고 우리가 그곳에서 거주한다는 것은 바로 풍수학을 따지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와 동시에 많은 사람들이 부자가 되고 싶어 하는데요. 옛날 많은 부잣집에서도 풍수질이라는 것을 굉장히 중요시하였고, 요즘에도 좋은 터에 집을 지을 때 풍수를 많이 고려하여 짓습니다. 특히 여러분이 아파트나 공동주택에 거주하신다면 애초에 지을 때부터, 그리고 분양받을 때부터 풍수를 한 번쯤 고려해 보실 텐데요. 물론 집 안에 들어가서 그 집을 잘 꾸미고 바꾸는 것도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재물운을 키우는 방법 중 하나이나, 가장 좋은 것은 기본이 잘 되어 있고 기본이 튼튼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집에 들어가게 되면 웬만큼의 노력으로도 훨씬 더 잘 살 수 있고 금전 흐름도 좋아지는 것을 많은 분들이 직접 경험하십니다. 풍수에서 말하는 터가 좋은 집, 즉 이 집에서 살게 되면 부와 번영을 비롯하여 원하는 바를 얻는다고 하는 것은 집의 영향도 있지만 그 집에 사는 거주자와 잘 맞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잘 맞는 좋은 곳이라면 팔지 말고 자신이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도록이면 좋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많은 분들이 아파트와 같은 공동주택에서 거주하실 텐데요. 예를 들어 같은 아파트 같은 동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집은 기운이 잘 들어오는 곳이 있으며 어느 곳은 상대적으로 좋지 않은 기운이 들어오는 곳이 있습니다. 마치 내가 지금 서 있는 장소에서도 어떤 부분은 밝고 어떤 부분은 어두운 곳이 있듯이 집 역시 그런 것입니다. 보통 사람이 살기 시작하여 기운이 완전히 적응이 되려면 2년에서 3년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 이제부터 알려드리는 좋은 명당 좋은 집에 해당된다면 매매를 하셔도 좋고 전세나 월세로 거주하는 것도 정말 좋습니다. 이런 모습을 보이는 집이 참 좋다고 많은 부자들을 비롯하여 전문가들도 입모아 말하는데요. 가장 먼저 집안이 포근하게 느껴지고 따뜻한 곳입니다. 특히 이사를 하거나 집을 보러 갔을 때 첫 느낌은 정말 중요한데요. 예로부터 포근한 바람이 항상 머무는 곳은 명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집에 들어섰을 때 안정감이 느껴지면서 포근하게 느껴진다면 이곳은 명당이고 나에게도 잘 맞는 집인 것이지요. 집이란 공간이 나를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입니다. 실제로 명당은 어떤 모양이든 사방이 둘러싸여 편하고 안락하다는 느낌이 드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당인 집은 집 내부로 들어가면
절대 썰렁하다거나 으스스하여 음산한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왠지 모르게 집이 비어져 있고 아무것도 없더라도 다른 곳보다 따뜻한 느낌이 들고 햇빛이 들어오는 것 같이 밝은 느낌이 듭니다. 물론 이런 집의 경우에는 여름에 다른 곳보다 조금 시원한 느낌이 들어 살기에도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이런 집에 들어서면 겨울에 절대 집을 춥게 만들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 집 안에 딱 들어갔을 때 첫 느낌에 상쾌함이 생기는 집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마다 느끼는 것이 다른데요. 그래서 집을 구하거나 이사할 때는 그 집에 꼭 직접 방문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가 인간관계에서도 사람을 만날 때 첫인상을 보게 되는 것이 당연하고 그것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게 되는 것이 사람의 특성입니다. 집도 마찬가지이지요. 오히려 집의 경우 내가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들어와 몸을 뉘이고 편안하게 쉴 공간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느 장소보다도 굉장히 중요한 곳이지요. 집을 구하는 것이나 나 자신이 잘 모르는 새로운 것을 선택할 때는 그것과 가장 많이 시간을 쓰는 나의 첫 느낌을 중요시해야 합니다. 사람을 만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확인해 보는 것이지요. 사람도 물건도 첫 느낌이 좋지 않으면 결국 나에게 해를 끼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으며 이것은 집에도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무언가 찜찜하고 좋지 않았던 집을 선택하게 되면 그 집에서는 번영을 이루기 힘들고 좋은 일이 생기기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물론 한 집에 오래 살고 있는 분일 경우 이것을 새롭게 느끼기는 어려울 텐데요. 일반적으로 한 집에 오래 살았다는 것은 크나큰 문제가 없었던 경우가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집에 거주해도 괜찮은 것이지요. 그리고 이때에도 지금 사는 집이 괜찮은지 궁금하시다면 이 집에 오래도록 머무르게 되는지 아니면 괜히 자꾸 나가고 싶어지는지 느낌을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 집에 있게 되면 상쾌하고 피로가 풀리는 느낌이 드는지 아니면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이 계속해서 몇 년간 이어지는지 잘 생각해 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집의 경우 정말 좋은 집인데요. 여러분은 창밖을 자주 보시나요? 아마 바쁜 현대인들의 경우 창밖을 안 보고 사는 경우가 많지요. 이참에 우리 집이 명당인지 확인해 볼 겸 창밖을 확인해 보면 좋은 집인지 알 수 있는데요. 만약 창가에서 산이 정면으로 보인다면 대부분 좋은 위치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산은 조금은 멀리 떨어져 있어 먼 산의 느낌을 주면 더욱 좋습니다. 이 산이 푸르고 바라볼 때 느낌이 상쾌하다면 무조건 그 집에 오래도록 사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좋은 기운을 받을 수 있는 명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요즘 이것도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창가에서 볼 때 도로와 연결되어 있는 강변이 보이신다면 그것은 흐름이 막히지 않고 계속해서 연결되는 장소이기에 집이 좋은 위치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간이 금전 흐름이 막히지 않을 뿐더러 부가 계속해서 쌓이고 형성이 되는 집인 것이지요. 특히 예로부터 물이 잘 흐르면 흐를수록 그 터는 아주 좋은 터이고 부흥할 수 있는 장소로 보아왔습니다. 반면 물이 잘 흐르지 않고 확 메말랐거나 흐르는 물이 오염이 되어 탁한 느낌을 준다면 그곳은 좋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 창밖을 볼 때 어떤 느낌을 주는지 꼭 확인해 보시면 이 집이 나에게 금전을 가져다 줄 집인지 아닌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또 이것은 집을 처음 구할 때 많은 분들이 보게 되실 텐데요. 거실의 창이 크면 클수록 부가 형성될 모양의 집입니다. 거실의 창은 다른 공간보다 큰 경우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운의 흐름도 다른 곳보다 강하게 들어옵니다. 또한 요즘은 아파트나 빌라 같은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과 같은 통로가 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문이 더욱 중요해진 것인데요. 과거에는 하나의 단독주택인 경우가 많았고 집 어디에서든 밖을 다 볼 수 있었으며 마당이 있어 마당에서 주변을 살펴보는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요즘은 집에 들어가면 창문이 아니고서는 살펴보기가 어렵고 보온의 목적으로 인해 커튼을 치게 된다면 더욱 살필 일이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거실에 있는 창은 크면 클수록 좋은 집이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실제로 요즘 분양하는 집을 가보면 거실의 창을 크게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집이 부가 쌓이고 커지는 집인 것이니 만약 매매를 하거나 전세 월세로 살 때에도 꼭 보고 들어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꼭 주의하셔야 할 점이 있는데요. 거실의 창을 막도록 하는 것은 되도록이면 없애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거실에 일반적으로 놓는 가구의 수 이상으로 많은 가구를 배치해 놓거나 너무 많은 물건들을 두지는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야만 거실 창문으로 좋은 운이 들어오게 되며 금전 흐름이 막히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부유한 삶을 이룰 수 있고 나와 가족들 역시 금전적인 큰 문제가 생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명당의 조건 중 하나는 요즘 많은 아파트에서도 볼 수 있는 것인데요. 바로 집 주변에서 늘 숲을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숲세권 아파트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이것은 꼭 아파트가 아니더라도 마찬가지인데요. 명당이 되려면 무조건 있어야 하는 곳이 바로 여유로운 공간입니다. 이것을 자연적으로 생각해 보면 숲인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대단지 아파트를 건축할 때에는 조경을 생각하는 곳이 많고 신경을 많이 쓰게 됩니다. 무엇보다 사람은 자연과 가까워야 건강해지는 것인데요. 나의 운이 좋아지고 그 운을 잘 받기 위해서는 나 자신이 튼튼한 것이 무척 중요합니다. 자연과 아예 동떨어지는 삶을 사는 것은 좋지 않은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집에서 나무가 보이고 푸릇푸릇하게 자라나고 있다면 그 장소는 생기가 넘치는 집이고 좋은 기운을 나눠줄 수 있는 곳이 됩니다. 반면 나무 한 그루 없고 너무 척박한 공간, 삭막한 공간의 집이라면 피하는 것이 좋겠지요. 만약 어쩔 수 없이 주변에 자연과 멀리 있는 느낌이라면 하루에 꼭 땅을 밟아 산책을 하는 시간을 가지며 자연의 기운을 가져오는 것이 나의 운과 금전운에도 좋습니다. 마찬가지로 창밖으로 볼 때 도로가 잘 보이고 시야에 트임이 있는 곳이라면 이사를 가거나 매매하지 마시고 거주하는 것이 좋은데요. 명당의 중요 조건 중에 하나가 시야가 탁 트여 있고 불편한 느낌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랬기에 우리 조상님들도 옛날 집을 지으면 되도록 무언가가 앞을 가로막지 않도록 지었던 것인데요. 항상 일정 거리 이상은 막힘이 없이 잘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물론 요즘은 건물이 많기 때문에 건물이 보이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옆 건물 정도가 아니라 창문을 딱 열었는데 거의 1미터도 안 되는 거리의 건물이 창을 딱 막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경우는 정말 좋지 않은 공간이 되지요. 실제로 이런 경우 해도 잘 들지 않아 곰팡이가 피기 쉽고 그렇게 되면 거주하는 사람의 건강에도 무척 좋지가 않습니다. 좋은 집은 되도록 멀리까지 보이면 보일수록 더 좋은 집인 것이고 그 시야에 앞서 말한 산을 비롯하여 물까지 보인다면 정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집이 됩니다. 다만 이런 집에 들어가기 전 꼭 알아보셔야 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이곳에서 소음이 있으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활 소음 정도가 아닌 공사 소음이나 일로 인해 발생하는 너무 큰 소음들이 있다면 기운을 막아 좋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섰을 때 집의 좌우가 균형이 있는 곳인지 살펴보세요. 집은 들어갔을 때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균형이 맞지 않으면 명당이 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여러 부잣집이나 고택을 보아도 정사각형 혹은 원형의 형상을 띠고 있는 곳이 정말 많습니다. 물론 집의 구조상 직사각형 느낌이 생기는 집도 있는데요.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 좋은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너무 비정상적으로 길기만 해서 보통의 안락함을 주는 집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면 이 집은 절대 좋은 집이 될 수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집의 현관과 거실을 보았을 때 수평이 맞는지 꼭 살펴보세요. 풍수에서 말하는 가장 좋지 않은 집 중 하나는 수평이 맞지 않는 집입니다. 물론 어느 곳이나 수평이 맞춰져 지어진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수평이 맞지 않는 곳에 평탄 작업을 하지 않고 그냥 지어진 집들도 은근히 많습니다. 요즘도 그런 집이 있냐고 하겠지만 이런 집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많이들 하소연을 하시는 것을 볼 때 생각보다 수평이 잘 맞지 않는 집이 많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물론 터 자체가 경사진 곳이라 어쩔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만 이런 곳에 집을 짓는다면 땅을 모두 평지로 만들고 집과 건물을 올려야 하는 것이지요. 요즘 아파트는 이런 것들이 거의 없긴 하지만 아직도 주택 같은 경우는 이런 집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되면 자손에 문제가 생긴다고 하여 가족 전체의 운이 좋지 않아진다는 말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예로부터 굉장히 꺼려왔던 것이지요. 절대 집은 기울어져 있다는 느낌이 들어서는 안 되고 수평으로 평탄한 길처럼 바닥이 만들어져 안정감을 줄 수 있는 집이어야 합니다. 이런 집이어야 재물이 모일 수 있고 점차 쌓일 수 있다는 것이지요. 금전운을 위해서는 현관에 불편함이 없는 집인지도 꼭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예로부터 현관은 재물운과 굉장히 연관이 깊었습니다. 그런 만큼 어디든 집을 구하실 때는 현관이 춥거나 싸늘하거나 기온의 영향이 많아 곰팡이가 생길 것 같다면 피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옛날 부잣집에서도 대문은 해가 잘 들도록 지었고 그래야만 그 집이 명당으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런 집들은 가문의 인재를 배출해내어 큰 번영이 생기도록 만들었지요. 그러니 현관에 들어섰을 때 따뜻하고 안락한 느낌이 드는 집은 아무런 문제가 없고 번영을 이룰 수 있는 집이 됩니다. 또 좋은 집을 내가 만들 수도 있는데요. 바로 바람이 잘 통하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풍수에서는 바람이 통할수록 생기가 살아나는 공간이라고 하는데요. 그만큼 집안의 창을 열어 바람이 잘 들어오고 바람이 잘 나가는 집이어야 명당이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집에 거주할 때 바람이 잘 안 들어오고 공기 순환이 안 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면 냄새가 나게 되고 냄새가 나는 집은 좋은 기운이 새로 들어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내 집에 바람이 잘 들지 않는다면 환기를 수시로 하시는 것을 꼭 생각해 주셔야 합니다. 이렇게 공기의 순환이 잘 될수록 좋은 집이고 여러분은 물론이고 가족 모두가 하는 일에 막힘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냄새가 나지 않는 집도 좋은 것인데요. 특히 집을 새로 보러 갔을 때 간혹 동물을 키우는 집이 있습니다. 이렇게 동물이 있게 되면 안 키우는 집에 비해 약간의 냄새가 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동물이 있어도 냄새 하나 안 나는 집도 있습니다. 이런 집은 정말 좋은 집인 것이니
집 선정을 하실 때 고려 대상에 넣어 보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많이들 물어보시는 아파트의 경우 기운을 이길 수 있는 공간에 거주를 하셔야 나에게 더 이로운 영향을 주는데요. 아파트는 터의 기운만큼이나 대기의 기운이 많은 영향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몇 층에 거주하는지가 중요하게 되고 이 층수가 나에게 잘 맞아야 금전 흐름도 좋아집니다. 일반적으로 저층, 즉 땅에 가까운 층일수록 땅의 기운이 대기의 기운보다 강하기 때문에 변화보다는 안정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그리고 고층으로 갈수록 땅의 기운과는 멀어져 대기의 기운이 강해집니다. 이렇게 되면 안정보다는 변화의 기운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층에는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이 거주하는 것보다는 젊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 더욱 좋고 반대로 저층에는 젊은 사람들보다 가능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이 거주를 하면 좀 더 이롭습니다. 만약 어쩔 수 없이 고층에 살고 계시다면 저희 채널에 고층 아파트에 관한 영상도 있으니 한번 참고해 주시면 더욱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고층의 집이라면 땅의 기운이 있으며 자연의 느낌을 주는 인테리어를 하면 원하는 일이 잘 풀리는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집이라는 공간은 나에게 큰 영향을 주는데요. 나 자신이 건강하고 현재 운의 흐름이 좋거나 집안 구성원들의 운이 좋을 때는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나빠질 때는 그 영향을 더욱 크게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를 대비하여 가급적이면 이사를 하거나 매매를 할 때 첫 선택부터 좋은 선택을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정말 좋은 집들을 내 삶에 지혜롭게 적용하셔서 좋은 기운을 가진 집과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들어보신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도 전달해 주세요. 함께 나누면 더 큰 복이 됩니다. 지금까지 인생길잡이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항상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